우리가 일반적으로 좋다고 알려져 있는 위 담보들이 왜 안 좋은지 제가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정확한 내용들과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다른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 영상 하나로 이 태아보험 불필요한 특약 싹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불필요한 특약들이 모두 빠진 태아보험 30세 만기 정답 설계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족구 진단비인데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담보이기도 하죠. 이 많은 설계사분들이 구성하는 특약이고 이 청구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몇십만원 보장을 받게 되면 실제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치만 보험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수족구 진단비 연간 1회 30만원의 보험료가 3,108원인데요. 이 총 납부하는 보험료를 계산을 하면 55만 9,440원입니다. 아무리 수족구 발병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30만원 보장을 받는데 총 납부하는 금액이 55만원이라면 저는 가성비가 개인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연간 1회 한도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발병률이 높은 질환들은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 총 납입하는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응급실 내원비인데요. 지금은 비응급에 대한 보장이 없어졌고 이 응급에 대해서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내원비 응급 보장금액 3만원 구성 시 보험료가 855원이고요. 이것도 총 납부하는 금액이 20만 5,200원이에요. 비응급은 보장이 되지도 않고 응급으로 3만원 보장이 되는데 이 총 20만원이나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많이 떨어져 보이죠. 아이들이 응급실로 많이 간다고는 하지만 이 응급 상황으로 몇 번이나 갈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 보장은 유용하게 쓰일 거라면 4살에서 5살 정도 됐을 때 보장을 삭제하면 괜찮긴 한데요. 이게 단순히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그냥 삭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 담당 설계사한테 요청을 해야 되고 이 배서 심사를 통해서 전자서명 및 신분증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까먹고 그냥 납부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금액 자체가 크지 않는 이러한 담보들을 굳이 계속 신경을 써서 가지고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8대장애 진단비 담보고요. 위 8가지에 대해서 장애인 등록이 되면 보장금액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언어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비에서 이걸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치만 실비에서는 단순 지연 코드인 R코드는 보장이 되지만 이 정신질환 코드인 F코드는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8대장애 진단비는 F코드인 경우에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받아버리면 이후에 실비는 받을 수가 없겠죠. 또한 보험금 청구 이력이 전보험사의 기록에 다 남기도 하고 이 보험료도 비싼 편이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일당은 인큐베이터 대비로 많이들 희망하는데 병원비는 실비 그리고 질병 입원 일당과 저체중환 입원 일당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중복으로 3개씩이나 보장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밖에도 태아보험에는 불필요한 특약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제가 올린 불필요한 특약 24가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정말 필수적인 담보들로만 해서 구성한 태아보험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저희 둘째 아이가 가입한 설계한 내용이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내용으로만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는 20년 납 30세 만기 기준이고요. 출생전은 56,800원, 출생 후는 36,920원입니다. 보장에 대해서도 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미 1개랑 2개짜리는 모두 제외를 하고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별표 5개는 정말 필수 특약이니까 꼭 구성을 해주시고요. 별표 4개는 가성비가 좋거나 효율적인 권장하는 특약, 별표 3개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특약이에요. 이 월보험료가 부담돼가지고 조금 낮추고 싶으신 분들은 별표 3개 위주로 삭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태아보험 20년 납 30세 만기 설계한 내용 첫 번째 보장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보장은 기본계약인 상해 후유장애 담보고요. 이 상해 사고로 인해서 몸에 후유증이 남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에요. 이 3% 이상으로 써져 있어야지 3회에서 100%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이 보장 범위가 좁은 50%, 80% 이상 후유장애나 이 교통상해, 자전거 탑승 후유장애들은 구성하지 마시고요.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한 기본계약 하나로만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애 20% 진단 시 1억 원의 20%를 곱해가지고 2천만 원 지급이 되고요. 이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디스크 신경장애 후유장애 15% 진단 시 가입금액 1억 원의 15%를 곱해서 1,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됩니다. 이 중복, 반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담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인데요. 납입기간 20년 이내 위와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이 남아있는 보험료가 모두 면제가 되면서 가입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 3번은 보험료 납입 면제 유사함 담보인데요. 방금 설명드린 위 납입 면제 보상에서는 유사함이 빠져있기 때문에 납입기간 이내 유사함 진단 시 남아있는 보험료의 50%를 보험료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2번과 같이 필수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번과 5번은 골절 진단비인데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넘어지거나 아이가 이 사탕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는데요. 단순 실금만 가더라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청구율이 실제로 높은 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거나 어디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 부주의하고 뼈가 약하기 때문에 골절은 50만원으로 최대 구성을 해드렸어요. 6번 화상진단, 7번은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입니다. 화상진단은 모든 화상이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신재성 2도 이상의 좀 중증의 화상인 경우에만 보장을 해주는데요. 단순히 피부 겉면이 아니라 진피의 상당 부분까지 손상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화상은 보장이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 부주의하고 피부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는 위와 같은 경우에 확정된 경우 지급을 해줍니다. 자, 듣기만 해도 확률이 매우 적고 보장받기가 어려운 건 맞지만 보험료가 85원에 보장 금액이 무려 5천만원이기 때문에 이 적은 비용으로 리스크가 큰 것들은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어요. 8번은 상해 입원 일당 담보고요.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하루에 5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자, 어린이 상해사고 사망 소식은 뉴스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교통상해뿐만 아니라 어디서 떨어지는 사고나 골절과 화상에도 입원하는 경우에 보장이 가능한데요. 실제 맘카페나 커뮤니티 글을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들을 정말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잠깐의 부주의로 인해서 아이들은 항상 상해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절, 화상, 종합병원 입원, 중환자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 상해 입원 일당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고요. 최대 금액 5만원으로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세요. 여기에 상급병원 1인실 경우에도 20만원 보장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혹여 이 상급병원에서 장기 입원실을 대비해가지고 보험료가 저렴한 위 담보까지 서브로 구성을 했습니다. 10번은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고요. 우리 아이들 놀이터에서 놀거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싸우거나 해가지고 눈두덩이나 이마 쪽이 찢어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요. 자, 이때 얼굴에 남은 흉터를 제거하기에 있어서는 성형 목적이라서 실비에서는 보장이 어렵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비로 구성을 하는 건데요. 이 보장은 3cm 이상부터 얼굴과 팔다리 이렇게 보장이 가능하고 1,800만원 한도로 가능해요. 보험료도 74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상해 1호중 수술담보고요. 이 1호중 수술담보는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이 차등 지급되는데 1, 2종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 3에서 5종은 중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보장금액 또한 1종은 20만원부터 5종 1000만원까지 중대한 수술일수록 보장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 뛰어놀다가 넘어지면서 이마나 이 머리를 꿰매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교통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상해 사고에 대한 수술비 담보는 필수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질병 후유장애 담보고요. 이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몸에 영구적인 장애, 후유증이 남으면 보장을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에서 100%로 하셔야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데요.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내성밥이나 다운증후군 등 선천적인 장애까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 밖에도 눈, 청력,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치아결손, 척추 기형 등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이 신생아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 수가 있죠. 필수 특약이고 보장금액 또한 5천만원의 보험료가 500원대라 굉장히 저렴합니다. 17번 암진단비 1억, 19번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원, 20번 재진단암 진단비 2천만원. 자, 일반암 1억을 메인으로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원 서브로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0세부터 14세까지 암 발병 순위가 1위가 백혈병, 2위가 림프종암, 3위가 뇌 및 중추 신경계입니다. 위 3개가 모두 보장되는 다발성 소아암을 그래서 추가로 구성을 한 거고요. 이제 일반암 1억에서는 3개를 포함해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일반암 진단비는 모든 회사가 전이, 재발, 잔여암과 같은 2차적인 암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데요. 특히 전이암의 발병률은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전이에 대한 부분을 다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로 재진단암 2천만원까지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가장 큰 소아암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진단비에서만 1억 5천만원이 나오게 되고요. 2차적인 암까지 대비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아이에게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리스크가 높은 소암으로 인한 경제적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이 18번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에서 보장이 안 되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20년 국가암 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기도 하고, 나머지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암의 20%인 최대 금액 2천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양성 뇌종양은 25년 4월부로 유사암에서 빠졌기 때문에 26번 양성 뇌종양 진단비 3천만 원도 별도로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 뇌졸중과 뇌혈관 진단 담보인데요. 위에 보이는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내용은 보장 금액의 20%만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 1, 2로 이제 구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생아 뇌출혈은 400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이렇게 각각 2천만 원씩 구성을 하게 되면 신생아 뇌출혈 금액을 800만 원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뇌혈관 1, 2는 하나의 뇌혈관 질환을 단순히 2개로 쪼갠 거기 때문에 뇌졸중 2천만 원을 이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일반 뇌혈관 질환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 다음 허혈성 심장 담보고요. 이 태아보험에서 심장 혈관 진단비는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해주는 허혈성이 있고, 여기에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보장해주는 심혈관 질환 담보가 있습니다. 자, 보험료를 보면 허혈성은 2천만 원 기준 506원이고 심혈관 질환은 4,204원으로 보험료가 약 8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요. 자, 그럼 이 허혈성에서는 보장이 안 되지만 심혈관에서 보장이 되는 부정맥과 심부전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위와 같은 통계에 따르면 총 인구수 대비 부정맥 환자 수는 2,529명, 심부전 환자 수는 90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0.07% 정도밖에 발병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 심장 쪽으로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 니즈가 높으신 분들은 심혈관 1000, 허혈성 1000 이렇게 구성을 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태아보험에서 이번 일당은 가장 중요한 필수 특약인데요. 1에서 30일까지 만원, 1에서 180일까지는 5만원, 합산 6만원으로 최대 보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신생아들은 입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차피 입원비는 실비에서 다 나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도 맞기는 하지만 이 상급 병실의 경우에는 일반 병실과의 차익의 50%만 보장이 되고 하루 최대 한도가 10만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은 대부분 병원비가 40만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실비로 최대한도 10만원을 보장받게 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하루에 30만원씩이나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소아병동은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합병원 1인실,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담보까지 해가지고요, 모두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게끔 이 입원 일당만큼은 제가 탄탄하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아이가 출산 시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걸 대비로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도 구성을 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산모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자, 우선 병원비는 실비에서 보장이 되고요. 자, 위에서 말씀드린 질병 입원 일당 6만원과 태아 특약의 저체중아 입원 일당 5만원까지 해가지고 이미 11만원으로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출생전 보험료가 5만원당 6,500원이 나는 이 중환자실 담보까지 중복으로 구성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아이가 주수 대비 몸무게가 적게 나가거나 이 조산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중환자실 담보 5에서 10만원 정도만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이외에는 구성하지 않는 편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질병수술비는 질병수술비 선천보암 혀 유착증 제외 40만원, 질병수술비 선천보암 혀 유착증 제외 경증질병 제외, 이 담보 10만원까지 해가지고 합산 50만원이 가장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태아보험에서 선천적인 보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용 목적이나 임신 관련, 요실금, 항문 관련 질환을 제외하고 모든 질병 수술 시 이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 수술비 중에서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고요. 이 혀 유착증을 제외한 위와 같은 선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고, 여기에 추가로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 50만원도 가성비 특약으로 추가를 해가지고요. 위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수술 시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질병 1, 6종 수술비 담보입니다. 1종은 가장 경미한 수술, 5종은 가장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인데요. 위에 보이는 각 종마다 질병들에 대해서 1종은 20만원, 5종은 1000만원까지 이 수술 정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질병 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때 5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를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선천질환 전용 수술비인데, 출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혀 유착증이나 모반, 부위
기계 등 보장이 굉장히 폭넓게 되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 시 이 담보에서 20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 금액이 조금 크죠. 심방, 심실 중격결손이나 음낭수정, 9개월 등을 포함해가지고요. 신경계통이나 눈, 귀, 얼굴, 목, 순환계통, 비뇨계통 등 이 선천 수술비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이것도 필수 특약으로 꼭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추가로 위와 같은 담보들은 보장 금액이 몇 천만원 단위인데 보험료가 10원 단위의 저렴한 담보들이거든요. 보장받을 확률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0%는 아니고 이 발병이 된다면 리스크가 정말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해도 몇백원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가성비 특약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다음 자동차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담보입니다. 아이들은 성인 대비 주의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좀 중요하겠죠. 2021년 기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2451건인데 그 중에서 스쿨존에서만 523건으로 약 21%나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보험료도 5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 가족 법률 비용 손해 담보인데요. 예전에 있던 의료사고 법률 비용 담보는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지만 이 보장 내용이 200만원 한도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이 담보는 변호사 비용은 1,500만원 한도고요. 이제 인지액과 송달료는 500만원 한도로 또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 훨씬 더 탄탄해졌고요. 이 태아보험 이거 하나만 있어도 가족 전체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꼭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아이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가족분들 모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가지고 이 돈으로 뭔가 배상을 해줘야 될 때 보장을 해주는데요. 예시로 우리 아이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이제 실수로 화재가 나가지고 다른 집에 피해를 줬을 때,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심지어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물었을 때 등 정말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담보는 내용이 사람, 재물, 누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사람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건 보험료가 365원, 이 재물은 529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이 누수 담보가 1646원으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추가로 엄마 아빠 보험에 이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자녀분한테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태아 특약 4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첫 번째는 선천장애 출생 진단비 담보입니다. 아이에게 약관에서 정한 1종, 2종, 3종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해 주는데요. 이 심방, 심실, 중격혈손뿐만 아니라 다지증, 9개월, 다운 증후군 등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천 질환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위표를 보시면 1종이 가장 경미하기 때문에 최대 30만원, 2종은 100만원, 3종은 1000만원으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참고로 2종은 200만원, 3종은 2000만원까지 최대로 증액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수술이나 다른 치료 없이 진단만 받아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특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고요.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에서 60일 한도로 하루당 5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인큐베이터 입원 일당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입니다. 출산 시 머리뼈가 약간 비대칭으로 변형이 됐을 때 사두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비슷한 질환으로 사경은 선천장애 1종에서 보장이 되지만 이 사두는 위 담보에서 50만원 최대로 보장받게끔 구성을 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이고요.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이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약 1만원씩 지급을 해주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신생아 폐렴, 기관지염, 홍달 등이 있는데 신생아 질병인 만큼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참고로 위 태아 특약들은 태아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태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 1년 동안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주까지만 구성이 가능하니까 그 이전까지 꼭 태아보험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여기까지 실제로 저희 둘째 아이가 가입한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안을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요. 월보험료 36,920원으로도 이렇게나 많은 보장들을 탄탄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우리 아이를 위한 최고의 태아보험이라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 설계안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바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 댓글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도 나와 있으니까 편한 수단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항상 밤 12시 넘어서까지 퇴근을 하고 있고요. 이 주말에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해요. 늦은 시간이나 휴일 상관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우리 모든 산모님들 진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순산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